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윤석열과 이관석 실장 고발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응책, 쉽게 말하면 탄핵될 위기에 있는 거고, 자, 이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핵심 증인은 한동훈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증인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공식적으로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불러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윤한 오찬이 진짜 역대급으로 길게 있었는데요. 네, 관련된 기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교과 한동훈, 또 윤재욱, 이관섭 등이 회동했습니다. 2시간 정도 밥을 먹었다고 하고요. 37분 정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들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한한 거 아닙니까? 밥은 2시간 먹고 네. 차는 30분 마셨어요. 근데 김건희 얘기만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김건희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민생 김건희 현안 얘기만. 관련된 법 얘기만 2시간 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찍으면서. 나 진짜. 북한 아닙니다. 예, 북한 아니에요. 근데 난 너무 웃기는 게 남한이에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하고 둘이 시선이 달라요. 손은, 그러니까 왜? 뭐? 윤석열은 뭐 때문에? 손가락은 찍고 있으면서 눈은 저- 살짝 우측을 보고 있어요. 저기가 천공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건가? 여기 천공세승 오피스텔이야 저거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침마다 저쪽으로 인사를 해야 해. 뭐 이거예요? 너 혹시 나중에라도 여기 들어오면 너도 인사해야 된다 라는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이 보는 데하고 전혀 다른 왼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딴 데 보고 있지. 연출이란 얘기죠. 안경 알이 있네. 네. 그리고 아니, 그럼 심지어 경도 너무 웃겨. 지가 손가락질을 하면 지 손가락을 봐야지. 왜 지는 이러고 보고 있냐? 너무 산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나눈 대화로 말풍선을 엮어보자면, 네. 말풍선? 너 여기 와서 이런 풍경 본 적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요? 형님도 여기 처음 와봐요? 그래서, 여기 5층이라, 나 6달 만에 처음 와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저거 뭐냐? 야, 저런 것도 보인다? 뭐 이런? 그리고 이게 밥상이라고 지금 차려놓은 건데요. 반찬 뚜껑 4개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그러니까 했으면 식사 안 일단 들어왔어. 기본 찬 4개짜리 올라온 거니까 이제 응. 이게 밥상이잖아요. 이 응. 상황에서 사진 찍은 건데 네. 들어오겠지? 이 자세로 2시간을 먹었다고요? 이걸 가지고? 근데 김건희 얘기만 안 했다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할 게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한 게 얘기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중국 음식, 중식을 먹었는데 주류는 없었다고 하네요. 야, 그 느끼한 중식을 먹으면서 빼갈 한 잔을 안 하고 그걸 잡섰다고? 근데 그 기사를 쓴 것도 좀 웃겨. 음식, 주류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2시간가량의 오찬을 마치고 한 위원장에게, 한동훈한테 집무실에 가서 차 한 잔을 더 하자. 차를 붙였을까? 과연. 차 한 잔을 더 하자. 차가 그 차가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차? 벤트리? 한 잔. 아니, 한 잔이잖아요. 그냥 곱차 뭐 한 이런 잔. 건가? 차 한 잔을 더 걔 하자. 그렇게 어려운 단어 모른다고요. 곱차라는. 차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하며 회동 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을 갖다가 발효시킨 모종의 차를 더 입가심으로 다하셨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밥 처먹으면 2시간에서 3시간을 처먹어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저 안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들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3시간, 2시간, 3시간 가까운 시간을 하고 나서 한동훈이 한 얘기 뭐냐. 나와서 한 얘기 뭐냐면, 586 운동권 세대하고 전쟁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무슨 법안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법안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라든지, 또 이것도 거부권을 써야 됩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와 갖고 한 얘기는 총선 얘기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선 얘기를 때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동훈아, 이제 말 들어라. 내가 지금 인사들도 다 바꿔놓고 네 사람 없어. 말 안 들으면 내가 16일 날 너 자를 거야. 설 지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얘기해냈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쳤다고 쳐요. 말을 그렇게 곱게 안 한다니까 윤석열 특유의 어투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방송에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험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와서 쫄았느냐? 안 쫄았어요. 그리고 되려 저기를 전장을 확대를 시켜버렸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나왔어요. 중구 성동갑입니다. 이건 만찬 끝나고 나서 운동권 세대랑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운동권 세대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임종석은 사실 중구 성동갑에 자기 어떤 터전이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주소지나 저기도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등기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예비 후보가 있는데 박양숙 씨라고 거의 전략 지역이에요. 예,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갈게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내가 갈게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관례가 아니야. 왜냐면 당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당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비껴! 나 여기 갈라니까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양숙 예비 후보를 한번 불러가지고 지금 임종석이 여기 출마하겠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에 비해서 임종석이 왜 이 지역에 나와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라도 정당하게 임종석하고 경선을 통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박양숙 예비 후보한테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박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운동권이랑 싸운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다가 대항마로 한동훈이가 윤희숙 전 의원을 꽂았다는 거예요. 저기 싸우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싸우겠다는 거야. 응? 왜냐면 여기가 이미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는 행정관 출신의 그 낙하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게 운동권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구만.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놈이 그러니까 있는데, 대통령실하고 싸우겠다는 그렇지. 거구만.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행정관 출신 권오현이 있는데 여기에 유니스를 갖다 또 꽂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2의 김경률 사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라는 게 말만 오팔려고 싸우겠다 해놓고는 가로 열고 아니지롱 대통령실이랑 싸우는 거지롱. 결국 586이랑 싸우겠다는 거는 지금 있는 임종석을 비롯한 그 586 운동권 세대들을 몰아가지고 정복몰이로 한꺼번에 이거를 비비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의도는 알겠어. 그래서 계속 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이미 한 번 마포에서 김경률 사태가 아직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제2의 격전지가 생겼다는 거지. 성동갑입니다, 여기.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구 성동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김경률이 건을 자꾸 물러라 하니까,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경쟁 지역은. 그럼 김경률을 빼줄 테니까 그러면, 윤희숙을 밀고 대통령실 애를 치워. 그러면 피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가자 이거죠. 즉, 한동훈은 아직까지 100% 윤석열이나 김건희 말을 듣고 그대로 공천을 걔들 원하는 대로 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김경률이 그렇게 싫어? 김경률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윤희숙을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이 권오현을 빼. 라고 또 하나의 딜을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만나갖고 밥을 먹고 차를 마셨지만 실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요구한 사항을 한동훈은
또 거절하고 맞대가리를 또 들이댄 겁니다. 잘리겠네. 잘리죠. 1월 잘리겠네. 16일 날 잘리는 겁니다. 잘리겠어. 네. 아마 설 안에 이제 식탁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그 보수 언론들의 표집이 그렇게 나와요. 한동훈이 올라오고 나서, 국진당의 지지율이 대려 떨어졌다. 한동훈 효과는 한 달짜리 반짝이었다. 아니, 보수 언론이 아니고, 극우 유튜버들이 아. 한동훈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공격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조중동을 합세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중동은 네. 한동훈을 띄워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냐면 한동훈이 몰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맞아, 그거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좌파랑 협력하기로 내부적으로 반란을 깨고 이 실제 있어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야. 이게, 응. 뭐, 어디서 나왔지? 하여튼, 뭐, 문재인 만남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또 고발 조치까지 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한동훈을 씹고 있는 거는 옛날 같으면 한동훈을 어떻게 씹어. 한동훈 문재인 만남설과 함께 또 띄우고 있는 또 하나의 설이 한동훈 뭐하냐? 허위사실 고발해라. 무슨 허위사실을 고발해? 한동훈 가발설을 퍼뜨리고 있는 진보 유튜버들을 다 고발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가발설을 고발하고 네. 스스로 머리를 벗어서 확인을 시켜줘라. 나 가발 아니지? 라고 보여주면서 걔네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갖고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빨리 걔네들한테 이게 극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아닌 걸 벗어서 보여줘라는데 벗어서는- 씌웠다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씌운 거지. 있는데 왜 씌워요? 아니, 근데 그런 데는 난 못 봤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도대체 어떤 유튜브야? 네가 그렇게 방송을 폭넓게 안 보기 때문에 안 봐서 그런 그래. 거야. 아니 이분은 잠깐 폭넓게 안 보기는 마찬가지신 것 같아. 이상한 것만 보신 어딜 것 같아요. 봤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건사랑하고 네. 한사랑이 지금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벌써부터 극우 유튜버들은 건의를 믿고 한동훈을 까는 이 고발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해가지고 내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하고 언론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김건희 쪽에서 내건 어떤 반격이 결국은 보수 유튜브 그렇죠. 극우 유튜버들. 딸랑이 동원해가지고. 유튜버들을 동원해갖고 여론 조작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합 안 되고 이 전쟁이 끝내 유혈 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2시간 반이 걸릴 일이 아니었어. 동훈아 그만해. 네 형님 그랬으면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술 한잔 먹고 개운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손가락들이 야 이 새끼야 저기가 네가 묻힐 곳이야 이 새끼야 이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쪽에 유폐시킬 때 내가 알아봐 놓고 있다니까. 그 옆에 보이시죠 형? 손가락 옆에 거기 형 묻어버릴 거야? 아니,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이가 너무 넓지 않아요? 이 왜요? 사이가 너무 넓지 않아요? 왜 다 간격은 비슷비슷해 비슷한데 보이는데? 왜? 아니, 난 한 명이 더 앉아있을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진 기자 나가고 형 같은 누나가 앉아갖고 야 상섭 좀 비켜 그러고 성렬이 자리를 밀고 넓은 것 가운데 앉을 수도 아니에요. 있어요. 실제로 누굴 걸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둘은 봉합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천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귀추가 주목되는 게 친박계들이 하나씩 이제 김무성 선언했고요. 최경환 무소속 선언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우병우도 나올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친박근혜계 사람들이 기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준석이는 불쌍해진 거죠. 준석이는 누나가 자기랑 뜻을 같이 해서 대구 공천권을 자기한테 다 줄 줄 알았더니 누나는 영아한테 속아가지고 대구 달서구에 영아 꽂아 넣는 거랑 비례대표로 딱 2석 받는 것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준석이를 비롯한 친박파들을 다 배신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김무성이나 최경환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검찰이 하도 낙하산들을 꽂아대니까 PK, TK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과거의 잔 부스러기들을 긁어 모으면 어떤 수도권을 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오히려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국힘을 달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게 어떻게 되죠? 야권 통합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쪽은 여다 야소 지역으로 분리가 되면서 표들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최경환이 지금 국민의힘 로고 달고 하다가 선거법에 걸릴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 못 나온다요 500원. 뭘로 걸어도 저건 다 가요. 그 무소속인데? 이준석도 조만간 간다니까, 조사 시작되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300명 뽑잖아요? 적으면 30명, 많으면 60명은 당선 무효 당합니다. 뭘 코를 걸어서라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을 보궐시킨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 추세로 가면은. 그럼 이래저래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표결은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번 봉합에 대해서 갈등을 봉합을 하고 당정이 협의하기로 하겠다고 기레기들이 막 조중동에 써내는데 따져놓고 보면 오히려 서울 성동갑에서 또 하나 2차 대전이 제2의 김경률 사태가 윤희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확전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